의학적 기초 지식 제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 감각기계입니다. 감각기계에서는 일단은 단어의 정리를 좀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황화현상은 노년기에 노란색 안경을 쓰고 주위의 물체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황화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황화니까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단파장과 우리가 장파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단파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 남색, 파랑색이 단파장이고, 장파장은 노랑, 주황, 빨강이 장파장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파장보다는 장파장에서 색채를 더 잘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청각에서는 이제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흔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는 이제 직업하고도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장에서 그 아주 심한 소음 같은 것을 남성이 더 많이 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은 남성에게 더 많이 온다,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이외에 미각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녹내장과 백내장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서 한번 제가 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우리가 압력밥솥에다가 호박을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녹게 되죠. 그래서 녹내노가 녹내장,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백내장은 백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가지가 혼란되지 않을 겁니다. 녹내장은 안구에 통증이 있는 반면에 백내장은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백내장은 밤에 밝은 불빛에 눈부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성 난청은 저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녹내장과 백내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에 손상이 됩니다. 시신경에. 그래서 좁은 시야를 우리가 갖게 되고 안구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내장은 혼탁한 수정체가 있고 동공에 백태의 혼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이 점점 흐려지는 시력을 갖게 되고, 밝은 불빛에 눈부심이 있게 되고,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면은 이제 백내장은 여기 비읍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분비계는 178페이지에 있는데요. 특징을 보시면 공복 시에 혈당량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가 되고 이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다음, 다식, 단뇨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주 증상이고,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 여성에게서는 질분비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감염 부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저혈당을 방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되는데, 뇌 손상이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다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저혈당은 많은 땀, 두통, 시야가 몽롱하고 배고픔이나 어지럼증 등을 우리가 유발하게 되는데, 저혈당이 보일 때는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것을 우리가 먹여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식이 없거나 흐릿한 경우는 사탕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되고 오렌지 주스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 정신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책 181페이지 184페이지가 있는데요. 우울증과 선망을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격한 발병으로 짧은 기간, 그 다음에 불면 또는 과도한 수면으로 자살 위험이 증가됩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망은 인지장애입니다. 인지장애. 그래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주의력 저하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서 급격하게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압력 장애, 인지장애, 정서불안 이런 것이 있고, 가족의 사진이나 달력 등을 가까이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여 위로해 준다거나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밤에 불을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선망과 치매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선망은 발병 속도를 먼저 볼까요? 선망은 이제 급속하게 나빠지고, 치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진행 속도가 그래서 느리고, 선망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는 초조, 불안, 떨림, 환각 같은 것이, 특히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는 것이 많고, 치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선망에서는 지속성을 보면 수일 이내에 호전이 되고 정상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회복에서 보시면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 치매 같은 경우는 지속성은 한번 발생하면 증상이 큰 변동 없이 지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회복 가능성은 일반적으로는 어렵죠.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신경계를 보겠습니다. 신경계는 여러분들 책 192페이지에 있는데요. 192페이지에 보시면, 혹은 또 196페이지에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계의 특징은 이제 진압력이 저하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압력은 시간 개념이 떨어져서 연도, 그러니까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물으면 거의 이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뇌졸중은 중풍이라고도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데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연하곤란이라든지 어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운동실조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운동실조증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죠. 손해에 이제 손상이 있으면 이 운동실조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 운동실조증, 그러니까 운동을 잃어버리는 거죠. 운동 감각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파킨슨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인데요. 이 도파민 때문에 얼굴 표정이 굳게 된 거예요.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특징적인 현상이 9번 자세. 그래서 땅을 보고 팔을 떨게 되죠. 그래서 근육의 경직이 오거나 자주 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정시에 손떨림이 있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영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양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들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것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계속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칼슘은 우유로 이제 보충하게 되고, 칼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는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 되고,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섭취를 위해서 해조류, 버섯류, 채소나 과일류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특별한 금기가 아니라면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202페이지 운동을 보시게 되면 낮은 수준의 운동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운동의 형태고요.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실시해야 되고,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강도의 운동을 시작해서 고강도의 운동으로 점진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운동의 지침이고, 특히 노년기의 운동은 근육의 피로감이라든지 호흡곤란, 협심증이라든지 혈압 등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정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은 천천히 해서 다시 10분 정도 마무리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지해서 관절의 손상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노인의 예방 접종에서는 여러분들 책 214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그래서 인플루엔자 쪽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보시면 이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해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1회 1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맞게 되고, 이후 10년마다 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한다,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독감이죠. 그래서 유행기가 있습니다. 유행기가. 그래서 매년 우리가 1회 정도 맞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거의 다가 1회입니다. 1회. 그래서 폐렴균도 1회고 대상포진도 1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학적 기초 지식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과목으로 뵙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